만약 1943년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 남한의 평범한 가족들이 그 지역의 상업 농장보다 300%더 많은 수확량을 올렸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대식 트랙터도 화학 비료도 농업 교육도 없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자유를 주는 단 6가지 기술만으로 이루어낸 결과였기에 거대 산업계는 지난 80년 동안 여러분이 이 기술에 대해 절대 듣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진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화학 비료 산업은 혁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의 말살 위에 세워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폭발물 공장들은 농업용 질산염 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물질들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유일한 것, 바로 우리 조부모님들의 지식이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전쟁 중 아시아의 수백만 가족은 직접 식량을 재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에 자급자족을 위한 텃밭이 있었습니다. 소비되는 채소의 대부분은 자신의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의존도 없고 빚도 없는 삶. 이것이 바로 그들이 묻어버린 것이며 우리가 다시 빛으로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잊혀진 지식이 여러분의 자유가 되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1947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쟁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군수품 공장들은 원래 무기용으로 만들어진 질소 화합물로 가득 찬 창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물질들을 무기가 아니라 비료로서 농부들에게 팔 수 있다면 어떨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촌 마을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가르쳤습니다. 지식은 자유롭게 순환했습니다. 토양은 매년 척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비옥해졌습니다. 산업계는 고객이 필요했고 고객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애초에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농업 교과서가 다시 쓰여졌습니다. 수세대를 먹여 살렸던 방법들은 원시적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농업연구소와 협동조합들은 자연적인 토양 회복 대신 화학 비료의 사용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토양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비밀 번호 1. 숲 토양의 부활. 죽은 토양의 문제. 평범한 마당을 15, 20cm 파보세요. 종종 발견되는 것은 살아있는 흙이 아니라 회색빛에 단단하게 굳어버린 생명력 없는 토양입니다. 지리산의 울창한 숲에서 퍼온 건강한 흙 한 찻숟가락에는 지구상의 인구수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들어있습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원생동물, 선충류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우주가 존재합니다. 이 유기체들은 유기물을 식물의 먹이로 바꿉니다.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는 구조를 만듭니다. 질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합니다. 간단한 비밀. 진짜 숲으로 가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역의 참나무, 소나무 또는 단풍나무 숲으로 말입니다. 마른 낙엽층을 걷어내보세요. 그 아래에서 풍부한 부엽토 냄새가 나는 짙은 색에 푹신하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흙을 두세 줌 챙기세요. 건강한 토양의 박테리아는 적절한 조건에서 20분마다 그 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하루에 몇 센티미터씩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2주 안에 그 몇 줌의 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후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유기물의 분해가 가속화됩니다. 토양은 물을 더 잘 머금게 됩니다. 뿌리는 더 튼튼하게 자라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비밀번호 2. 씨앗의 기억. 현대 상점에서 파는 대부분의 씨앗은 표준화된 조건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종종 화학적 지원을 받는 집약적 생산을 위해서죠. 하지만 씨앗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원에서 나온 씨앗을 보관하면 여러분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유전적 적응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토종 찰토마토, 전통 고추, 지역 품종의 넝쿨, 강낭콩, 맷돌 호박 등이 있습니다. 가장 튼튼한 식물에서만 씨앗을 선택하여 그늘에서 말리고 습기 흡수를 위해 쌀알 몇 개와 함께 유리병에 보관하세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식물은 여러분의 토양, 기후, 그리고 해충에 적응하게 됩니다. 전쟁 중 사람들은 돈을 챙겨 도망친 것이 아니라 씨앗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씨앗은 곧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삶을 일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학적 이점. 씨앗 보관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약용 특성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원 캐모마일, 사과와 비슷한 달콤한 향이 가장 강한 식물의 씨앗을 보관하세요. 그 식물들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활성 화합물인 비사볼로를 더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금잔화 카렌듈라, 가능한 한 가장 짙은 주황색 꽃을 선택하세요. 짙은 색상은 더 높은 수준의 항산화제와 카로티노이드를 의미합니다. 홀리 바질, 잎의 향이 아주 강한 식물의 씨앗을 보관하세요. 휘발성 오일 함량이 높다는 것은 적응원 효과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정원에서 3세대에 걸쳐 선별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의 약용식물은 시중의 많은 제품들보다 농도가 2배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수치, 전 세계 종자 산업의 가치는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그들의 사업 모델은 단 하나의 사실, 즉 여러분이 매 시즌 새로운 씨앗을 구매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씨앗 보관은 여러분에게 독립성을 부여합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씨앗 채종이 억제되어 왔던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확을 내지 못하는 교배종 하이브리드의 표준이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온라인 카탈로그가 필요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유리병 하나가 있었고 그 병은 단지 씨앗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3. 살아있는 멀칭 혁명. 노출된 맨흙의 실수. 과거 세대가 알고 있던 단 하나의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맨흙은 죽어가는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덮이지 않은 채로 방치되면 수분을 잃고 구조가 파괴되며 미생물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설악산이나 한라산의 숲에 들어가 보세요. 맨흙이 드러난 곳은 절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항상 자라고 있고 무언가가 항상 분해되고 있으며 무언가가 항상 그 아래의 생명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겨울철의 노동력, 가을 수확을 마친 후 봄이 올 때까지 밭을 비워두지 마세요. 밭이 일하게 만드세요. 대한민국 기후에 맞춘 피복 작물 공식. 레드클로버 붉은 토끼풀, 토양의 질소를 고정시킵니다. 깊은 뿌리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꿀벌에게 유용한 꽃을 피웁니다. 씨앗이 맺히기 전에 베어내면 훌륭한 녹비 녹색 비료가 됩니다. 가을 호밀, 뿌리를 아주 깊이 내려 심토에서 미네랄을 끌어올리고 잡초를 억제하며 멀칭에 좋은 풍부한 식물체를 만들어냅니다. 헤어리 배치 갈퀴나물, 많은 양의 질소를 고정시키고 추위에 매우 잘 견디며 토양을 빠르게 덮어줍니다. 가을 완두, 빠르게 자랍니다. 봄에 식용 새순으로 수확할 수 있으며 질소로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피복작물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이 겨울에 잠을 자는 동안 이 식물들은 공기 중의 질소를 추출하여 뿌리 혹에 저장합니다. 단단하게 뭉친 토양층을 부수고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며 토양 침식을 막고 영양분 용탈을 방지하며 잡초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이것들을 베어 땅 위에 남겨두면 질소가 서서히 방출됩니다. 유기물이 증가하고 토양의 수분 흡수 능력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도 비료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고 남겨두기 방식. 피복작물을 뿌리째 뽑지 마세요. 밑동을 자르고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세요. 이렇게 하면 토양 구조를 유지하고 곰팡이 네트워크를 보호하며 자연적인 멀칭층을 만들어 양방향에서 미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방법이 무시되었을까요? 이윤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씨앗이나 비료를 팔 수 없으니까요. 자율성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비밀번호 4. 동반식물 심기 세자매와 한국식 응용. 현대 농업은 단일 재배를 장려합니다. 상호작용 없이 분리된 일항들 말입니다. 하지만 전통 농업은 다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물들은 서로 협력한다는 사실을요. 전통 모델, 옥수수, 콩, 호박, 한국 토종 품종에 맞춘 적용. 한국 토종 찰옥수수는 높이 자라며 수직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한국 넝쿨 강낭콩예, 강원도 지역의 넝쿨콩은 옥수수를 타고 올라가며 토양의 질소를 고정시킵니다. 맷돌 호박이나 단호박은 땅을 덮으며 뻗어나가 흙의 그늘을 들이우고 잡초를 줄이며 커다란 잎은 야생 동물의 접근을 막아줍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물 소비량 감소, 화학 비료의 필요성 제로, 평방미터당 더 높은 수확량, 해충에 대한 자연적인 보호까지. 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매년 토양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지하 네트워크. 현대의 연구는 농부들과 전통 정원사들이 수세대 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식물들은 지하의 곰팡이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합니다. 뿌리와 공생하는 미세한 곰팡이인 균근은
토양 속에 진정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옥수수의 인피 넘쳐나면 이를 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콩과 식물콩, 완두콩 등 이 과도한 질소를 고정하면 이 질소는 주변의 호박이나 다른 식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그저 함께 심어진 식물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협력하는 존재들입니다. 균근 네트워크가 전체 시스템 내의 부족함과 과잉을 균형 있게 조절합니다. 약용식물을 시스템에 추가하여 확장하기. 옥수수, 콩, 호박 모델이 성공적인 이유는 각 식물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이를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매 바질 또는 모나르다. 대한민국에서는 바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산간 지역에서는 모나르다 수레바카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역할, 수분 매개자, 꿀벌이나 호박벌을 유인합니다. 휘발성 오일을 통해 곰팡이성 질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감기와 호흡기 질환에 좋은 약용식물입니다. 다섯 번째 자매, 아마란스, 비름, 깊은 뿌리가 토양 하층부에서 미네랄을 끌어옵니다. 잎은 식용 가능하며 매우 영양가가 높습니다. 씨앗은 글루텐이 없는 유사 곡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는 무엇일까요? 수렴 작용을 하여 설사나 과다출혈 시 몸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자매, 돼지감자, 뚱딴지, 높이 자라며 추가적인 지지대를 제공합니다. 덩이 줄기에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인 이눌린이 풍부합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남는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채워줍니다. 무시된 데이터. 아시아의 자급자족 텃밭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혼농임업 혼작 시스템은 일렬로 줄지어 심는 단일 재배보다 노동력이 최대 75%덜 필요했습니다. 평방미터당 수확량도 더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사서 투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년 토양의 질소 수치를 향상시켰습니다. 왜 버려졌을까요? 쉽게 기계화할 수 없었고 표준화할 수 없었으며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협력은 의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토양은 잊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 5. 생물학적 발효. 살아있는 보호막인 퇴비차 컴포스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액체 비료가 아니라 생물학적 갑옷입니다.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미생물을 증식시켜 살아있는 방패처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정 환경에 맞춘 간단한 제조법. 준비물 20리터 양동이, 잘 부숙되어 짙은 색을 띠는 숙성된 퇴비, 천주머니 또는 낡은 베개잇, 빗물이나 오물물, 수돗물의 염소는 미생물을 파괴합니다. 천연 당밀이나 생꿀 1스푼, 과정, 주머니에 1.5kg의 숙성된 퇴비를 채웁니다. 20리터의 물에 당밀 1스푼을 넣고 퇴비 주머니를 담근 후 48시간 동안 우려냅니다. 산소 공급을 위해 주기적으로 저어줍니다. 액체를 걸러내고 최대 4시간 이내에 사용합니다. 양동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조건에서는 박테리아 개체 수가 20분마다 2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분절을 통해 번식합니다. 원생동물은 박테리아를 섭취하고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질소를 방출합니다. 그 결과는요? 수십억 마리의 유익한 미생물이 토양과 잎에 도포됩니다. 그리고 그 이점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영양분 흡수가 개선되며 화학적 처리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지친 토양이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응용 생물학입니다.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청구서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시도해 보신 적이 있다면 결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